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 영상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 미국 주식시장만 중요한 지지선을 크게 붕괴시키면서 하락 마감했다. 전 솔직히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낮지 않냐? 아니, 속임수일 거 아니야? 뭐 약간 언더슈팅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도 일단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거 없었거든요. 어젯밤에 있었던 뭐 좀 큰일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선포 정도? 또 그리고 뭐 러시아의 일부 뭐 제재안 발표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은 급락하긴 했는데 유럽은 낙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유럽은 뭐 독일이 0.4% 정도 빠지고 영국은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 프랑스 0.1% 빠지고 하여튼 이랬단 말입니다. 유럽 쪽의 반응은 뭐 거의 없다. 거의 뭐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만 이렇게 급락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유럽장이 폐장하고 나서 미국장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무슨 악재가 터진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이 사이에도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좀 어이없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주식시장은 뭐 속임수, 뒤통수 이런 게 언제나 난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좀 저는 어젯밤의 움직임이 일단 그다지 막 크게 신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의미는 부여가 되죠. 의미는 부여가 됩니다.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켰으니까요. 드디어 종가상으로, 그죠? 종가상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 위에서 싸우다가 붕괴되는 거 하고 이 지지선 밑에서 싸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거하고는 이건 그저 싸움의 유리함, 불리함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요. 숏 포지션 입장에서 위에서 싸우면 좀 불리한 입장에 싸우는 거고 붕괴시켜 놓고 나서 여기서 싸우는 건 굉장히 유리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일단 어제 밤에 무슨 일을 했어요?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켰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좀 마음 편안하게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의미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젯밤 S&P 지수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전일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종가상으로 아무튼 좀 의미가 있는 쌍바닥 부근이는 의미 있는 쌍바닥 부근은 S&P 지수 기준으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누가 봐도 명백히 일단 붕괴시켰죠. 뭐 물론 여기 저점을 아직 붕괴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가상으로 이까지 내려온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법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폭락했으니까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 대폭락이 시작되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제 저항이 붕괴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되겠죠. 와 드디어 3고점이 완성됐네. 하나 뭐 둘 뭐 셋 이런 식으로 드디어 뭐 S&P 3산이 완성됐다. 뭐 다중 고점형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하락 추세구나. 뭐 이런 게 한 번 더 확인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제 반등 올라오면 매도한다. 여기서 당장 오늘 밤에 또 폭락한다.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가 숏 포지션을 잡기가 우호적인 자리냐?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뭐 물론 그죠? 이 선물지수상으로는 여기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의미는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이 싸움이 완전히 막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붕괴시켰나 한 2, 3거래일 정도 전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대응하는 게 좋겠냐? 반등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 요런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하락 N자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어젯밤에 신호를 줬죠. 나스닥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결과적으로 전 그건 것 같아요. 이틀 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잖아요. 이 소식이 나온
그날 밤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보시면은 얼마 안 빠졌잖아요. 어젯밤엔 나스닥이 뭐 1%밖에 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갔다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까지 빠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 거래일 동안 나눠서 이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보여줬다. 그래서 나스닥도 아무튼 3산 완성하고 하락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기존 숏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 그냥 맘 편하게 홀딩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무튼 신규로 이제 슬슬, 아무튼 근데 정석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어떤 그죠, 보편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숏 포지션 슬슬 매집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아무튼 독특한 케이스라서 제가 이제 미리 숏을 잡으려고 해서, 사실 그죠?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 감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정석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락 N자로 가기로 했고 3산 같은 게 다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이제 숏 포지션 매집, 지금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으니까 또 어딘가까지 또 반등 올라오겠죠. 또 반등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뭐 깝깝하실 수가 있죠. 뭐 저는 계속 반등시 매도라고 하지 뭐 추격하지 말라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깝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깝깝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이게 하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승은 느리고 오래가는 측면이 있는데 하락은 언제 어떤 패턴으로 찾아올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좀 빠르고 급격한 측면이 있죠. 빠르고 급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포지션 구축이. 그래서 이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설픈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본전 올라가고 또 손절해야 되고, 또 본전 올라와서 또 손절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타이밍에, 진짜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딱 한번 잘 진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롱 포지션은, 주식 매수는 그냥 아무 때나 대충 잡아도 그럭저럭 뭐 먹기가 좀 쉽고 예상이 가능한 반면에, 숏은 하방 포지션이 이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 사실 어젯밤도 반등하지 않겠어라 생각했는데 또 급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잘 진입을 하면은, 잘 진입을 해야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기회, 좋은 자리라는 게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특정한 자리, 이 자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어쩌다 한 번씩 오면 말씀드리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또 우리 저의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거를 뭐 어떤 긴 추세를 노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잘하다라는 게 일단 저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제가 뭔가 어떤 강력한 신호를 영상에서 내보낸 거는 1년에 한 3번, 4번? 2년간 해서 한 대여섯 번 이 정도밖에 저는 의미 있는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 말씀밖에 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는데 쟤는 맨날 뭐 하지 말라고 한다, 깝깝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지금까지 1년에 뭐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드린 적이 몇 번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깝깝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따라가기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위에 변동성 없는 구간에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위에서 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피곤하시는 거죠. 어쨌든 똑같아요. 저도 위에서 진짜 아주 그냥 스트레스 겁나 많이 받았고,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지금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놀고 먹고 편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고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천천히 고생을 좀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직도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슬슬 이제 고생해 보셔야 되는 때예요. 누구나 한 번은 포지션 잡을 때 고생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어디, 쌍바닥 있는 여기 어디, 직전 저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근의 싸움이 전 어쨌든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반등 올라오면 천천히 잡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뭐 아직도 이 테스트가 좀 안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빅스 지수를 보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빅스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뭐 31에서 33 요 정도 사이, 뭐 여기 어디 싸웠었죠. 다시 그 자리에요.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어젯밤에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31이에요. 다시 저항이에요. 이거 넘어간 겁니까? 아직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 수도 있고 대차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이 전 약간 속임수라고 자꾸 의심이 되는 게, 여기서 오늘 밤에 다시 이거 빅스 아래쪽으로 떨구면 그만이거든요. 네, 떨궈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어젯밤에 있는 그런 움직임에다 대고 높은 신뢰를 부여하진 않고, 다만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전 여전히 이 부근에서 조금 더 싸울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이 부근에서 조금 더 싸우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싸움을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포지션 매집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그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램은, 여기서 이번에 빅스가 31, 32 이 정도 선을 여기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여기 솔직히 이번에 저는 빅스가 막 40, 50 넘어가는 거를 저는 일단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좀 길게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 여기서 빅스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빅스가 계속 박스권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좀 오래 놀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요게 일단 저의 입장에서 어떤 긴 추세적인 하락을, 시장의 긴 추세적인 하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요런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저의 희망사항인데 아무튼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참고하세요. 여기서 이제 빅스잖아요. 빅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번에 여기서 30 넘어가면은 레벨업 돼가지고 이제 뭐 40, 50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40,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만큼 그만큼 하락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죠? 제 입장에선 조금 좀 씁쓸할 겁니다. 물론 뭐 수익은 누적될 수 있지만, 먼 하락의 목표치가 좀 줄어든다라고 할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 하락하긴 했는데, 야, 저걸 믿을 수 있냐?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원웨이 하락했죠. 아무런 재료도 없이. 물론, 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공했다, 요 내용이 이틀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 아무 재료도 없이 폭락한 거라서 조금 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를 이 정도 드렸고, 오늘 밤에 그 미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밤 10시 반쯤인가 뭐 한 밤 10시쯤 될 거예요. 미국 GDP 발표되고,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됩니다. 요 정도가 오늘 밤에 중요한 경제지표가 될 거예요.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달러 올랐겠죠. 어제는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슈도 없었지만, 뭐 전쟁 이슈로 해서 시장이 하락 마감해서 위험자산 선호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달러는 올랐을 거고, 금리도 근데 금리가 올랐네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금리는 일단 올랐네요.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위쪽에 일단 저항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조금 상승세가 뭐 제한되는 모습 정도는 보였네요. 그 와중에 장기물 금리는 이렇고,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 긴축 우려를 좀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단기물 금리가 갈수록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2년물, 그래서 1.6 뭐 이 정도 부분까지 와서 올해 뭐 7번, 7번, 8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죠. 단기물 금리도 어젯밤에 뭐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0.5를 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꼴을 보면은 당장 3월 달에 연준이 50bp를 올릴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연준에서는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긴축을 딜레이하고 이러진 않을 거다, 전쟁이 있어도 계속 긴축은 하긴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50bp 인상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면요. 예, 일단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0.5를 자신있게 터치를 못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분명 25bp 인상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네요. 이제 금리 결정까지 한 2주, 3주 요 정도 남았죠. 3월 중순이니까요. 요 정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엔 재밌었네요. 위험자산 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참, 안전자산 선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걸 봐서도 좀 미국 주식시장의 어제 하락이 야 이거 좀 신뢰도가 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든다는 거죠. 진짜 전쟁이 무섭고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금리마저 올랐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이게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고 비이성적인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몰라도 되고요.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어디가 붕괴됐네, 아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하락 포지션이 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중요한 자리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공포, 뭐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진입을 하시고 그런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죠? 투자하다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손실 가능성은 이제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수영 배우러 갔는데 물이 몸에 닿는 거, 그 몸이 젖는 걸 두려워하면은 수영 못 배우잖아요. 그런 거죠. 손실의 가능성은 언제나 깔려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언제나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나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이 베팅하는 이 자리, 이 시점이 이런 손해를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 판단해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 저항이다. 그럼 이제 숏포지션 누적하는 거죠. 숏포지션 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기계적으로 겁내시지 마시고, 예, 중요한 저항에 왔다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진입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알면은 그냥 강하게 언제든지 뭐 매매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뭐 나온 뉴스들 대충 다 읽어 드렸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콜옵션들이 강하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탄력적인 상승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붕괴를 시키는 과정이 조금 좀 더럽습니다. 이 보시면 개파락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오늘 그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선물이 좀 개파락이 좀 너무 심했다. 또 이 시가에다가 또 악재를 대부분 다 반영한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장중에 추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좀 중요한 자리들이 좀 붕괴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원웨이 하락 이런 가능성도 있긴 있는 날인데 전 솔직히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종가 정도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지금 어디죠? 360 붕괴되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예,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뭐 숏포지션 진입 요런 게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 박스권 안에서 잘 하셨어야죠. 그죠?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뭐 370 부근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이야기는 드렸으니까 박스권 안에 잘 하셨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구간인 거고요. 아무튼 뭐 또 다른 관점, 그죠? 360 붕괴시키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별로 없잖아요. 쏟아질 수 있는 거죠. 쏟아질 수 있으니까 360이 붕괴 오늘 되는 360 오늘 붕괴 확인되면은 난 숏포지션 진입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솔직히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오늘 막 이런 자리에서 숏포지션을 따라가는 거는 조금 좀 별로 뭐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맨날 써먹는 이슈, 그죠? 예, 이 전쟁 이슈 가지고 이미 오랫동안 해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급락한다. 솔직히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긴 이상하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360 제대로 붕괴시키는지 여부만 잘 보자고요.
360, 370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잘 붕괴가 되면은 장중에 반등 없이 잘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박스권 끝나고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또 시세가 시작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 어젯밤 미국이 쌍바닥 자리를 붕괴시키고 갔으니까 한국 시장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아서 박스권 정도는 좀 붕괴시키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그저 결국 1250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 자리로 또 내려오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박스권은 뭐 1215, 뭐 1250 요 정도 좁은 박스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박스권 위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하락이 좀 급했는데 최근 한 달 가까이 옆으로 기면서 하락에 대한 속도 조절은 잘 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 생각하자, 그죠?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랐는데 기울기가 좀 누워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빠지면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오랫동안 멀리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원웨이 폭락 가능성도 당연히 있긴 있는 날이에요. 있긴 있는 날인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웨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는 보시면 전일 저점, 뭐 전전일 저점, 중요한 지지선들을 개파락 한 방으로 다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원웨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개파락이 조금 심한 편이었어 가지고 장중에 얼마나 추가로 더 박살낼 수 있을지는 전 솔직히 좀 의문이 좀 들긴 해서 솔직히 일단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위에서 박스권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364원 보셨다가 천천히 뭔가 포지션 이제부터 잘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니까 뭐 여기 정도에서 뭐 그만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